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김평일 전 체코 대사가 영원히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1989년 헝가리 대사를 기점으로 해서 30년간 유랑 생활을 하던 김평일입니다. 김평일을 평양으로 불러들인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 이론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김평일을 밖에서 제3망명정부를 만들지 못하도록 불러들이자. 그 망명정부라는 것은 북한 내에서도 반김정은 세력들이 있고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등에 흩어져 있는 탈북을 해서 이 각국 나라에서 정착하고 있는 실력자들 내지 북한의 전직 고위자들이 만든 해외 주둔 소위 말하는 반 김정은 세력들이 규합을 해서 김평일을 제3망명정부 혹은 망명정부의 그 우두머리로 내세워서 김정은을 뒤집자 하는 그런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김평일을 불러들였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떠드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평일이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자리를 노려서 해외에서 모의를 하면서 망명정부를 구상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끌어가고 있다면 왜 김정남같이 지도세도 모르게, 지도세도 아니죠. 김정남은 2017년 2월 달에 2월 13일입니까?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백주 대낮에 그 VX라는 신경작용제를 이 장갑을 끼고 여자가 뒤에서 얼굴에 발라서 죽게 합니다. 이와 같이 죽일 수 있어요. 물론 반론은 있습니다. 김정남은 그런 조직도 없었고 사실 김정남은 접근하기가 훨씬 더 대사에 비해서 김평일 대사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쉬웠고 노출 빈도수가 좀 더 일반인들과 같으니까 대사에 비해서 주변에 경호하는 인력도 없으니까 이럴 수 있었다 하지만 뭐 김정은이 이 해외 작전을 꾸며서 김평일을 죽이려고 하면은 김정남만큼 죽이는 게 쉽다는 겁니다. 근데 왜 구태여 평양까지 불러들였나? 김정남처럼 해외에서 죽여버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기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해외에서 망명정부를 만들어서 뒤에 친미라든가 친중을 업고 들어오는 세력으로서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 가능성보다는 다른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것이 저의 분석이에요. 그럼 다른 가능성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평일을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다. 어떤 비상용이냐? 김정은 체제가 지금 엄청나게 취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거의 발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자기 체제를 유지해 가기에는 자기의 말과 운동과 사실은 거동이 불편해지고 있으니까 누군가 측근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김정은이 과거와 같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근거가 아주 취약해요. 저는 노광철이라는 이름도 없던, 그리고 온건파에 해당하는 뭐 아태위원장 이런 자리에 갖다 놓으면 딱 맞을 사람을 인민무력부장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너무 인물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도 많이 죽였으니까. 김정은이 지금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인민무력부장을 몇 번을 갈아치웠습니까? 7번을 갈아치웠어요. 7번을. 그 노광철이란 허수아비를 내놓고 작년 9.19 합의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 발사했다고 할 때마다 당연히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이라는 노광철이가 옆에서 손뼉을 치고 사진을 찍어주는 게 정상인데, 이것이 거의 올해 5월달 노광철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미사일 발사 실험 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후에 김정은 옆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김정은 역시 8월 이후에는 어떤 움직이는 영상, 옛날 말로 하면 활동사진이죠. 10초, 20초를 움직이는, 계속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직접 말을 하는 영상들이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엄청난 현장 지도를 할 때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일면으로 나와야 될 그런 장면들이 없으니까 노광철도 당연히 안 나타나겠죠. 다시 말하면 김정은 자신이 현지 시찰을 안 하고 현지 지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노광철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김정은의 언동, 말과 행동 거지가 불편해진, 어눌해지고 움직임도 불편해진 이런 상황이니까 언제 김정은 체제가 이런 인민무력부나 또 당의 노동당의 고위직들 중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자들이 군부와 손을 잡아서 엉뚱한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 불안감은 점점 더해지는 거죠. 자기가 행동 거지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겁니다. 미사일, 방사포, 장사정포. 예를 들자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같은 이 유도 장치를 달았는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그냥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걸 제외하고 유도 장치를 장착한 것으로서, 그것도 미국의 사드가, 주한미군이 배치해둔 사드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북한이 날리는 미사일이 일정 예측한 궤도로 날아오지 않는, 궤도가 예측 불허한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운 탄도미사일 방사포를 가장 많이 쏜 것이 문정권이야. 가장 평화를 입에 달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1회에 한 번 한 기를 쏘았어요. 이명박 때 11회를 쏘면서 12기를 쏘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에 5회를 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12월 7일까지 합쳐가 14회를 쏘면서 시험 발사하면서 32개 미사일 방사포를 날린 겁니다. 평화를 입에 달고 사는 정권에서 가장 비평화적인 행동이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죠. 자, 김병희를 왜 불렀냐 얘기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부를 장악하는 사람도 없어요. 노광철 같은 허수아비를 갖다 놓고, 옛날에는 그래도 깃발을 휘날리던 김격식이나 김격식은 죽었지만 김영철이 누굽니까? 천안함 사태도 주도했고 통전부장도 하고 총정치국장도 하고 진짜 깃발을 날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할 때도 가장 적극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미국도 가장 많이 가고 가장 높은 미국의 고위직에 있는,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고위직에 있는 폼페오 같은 사람들과 만나가도 직접 대화를 하고, 비핵화를 위해서. 실제로 비핵화는 아니지만 비핵화라는 이름 하에 말입니다. 그런 김영철이가 작년 2018년 12월 26일 날 김정은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저에게 칼을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이걸 성공적으로 끌겠습니다 하고 김정은의 신임을 얻고 2월달 하노이에서 만났지만 7시간 만에 회담이 결렬이 됩니다. 그때부터 김정은의 김영철의 길은 험난해집니다. 밀리고 밀려서 지금은
통전부의 겹다리로 붙어있는 산하에 있는 아태위원회 위원장으로 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게 김영철이야. 근데 아태위원장이라 이거는 돈 만지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통전부장이나 총정책국장에 의하면 그것도 뭐 이 교화 훈련을 정치 교육 훈련을 좀 받다가 지금 다시 살아난 거예요. 김영철이 한동안에 김영철 사망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자, 그러니까 최측근이면서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김영철이 이렇게 저 멀리 아태위원장이라는 자리에 가가 앉아 있어. 거기에 그래도 믿고 얘기할 수 있었던 친인척인 장성택 죽었죠. 지금 김여정이 하나뿐이야. 그리고 옛날에는 인명무력부장이라면서 자기 측근들을 앉혀놓은 사람들 현영철, 이영호 다 숙청해서, 그리고 김정은의 브레인 역할을 같이 하던, 정보의 젖줄 역할을 하던 김원홍까지, 그 김원홍 덕택에 김정은이 초기에 집권을 하고 정보를 다 파악하고 군을 통제했습니다. 근데 김원홍도 쳤어요. 김원홍을 쳐낸 황병서도 쳐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최룡해를 세워놔놓고 어지간한 건 최룡해한테 다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최룡해가 실질적인 역할로서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김정은을 제외하고 최룡해한테 모든 걸 맡겨놓기는 언젠가는 최룡해가 자기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누군가가 일거수일투족의 최룡해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인민무력부가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라는, 사단장들이 다 모여가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수집해서 통합해서 자기의 울타리 역할을 해줄 사람,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사람, 그러나 비상시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래도 이 정권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김여정한테 맡길 수 있어요? 현송월한테 맡길 수 있어요? 최선희한테 맡길 수 있어요? 김영철? 위험하니까 김정은이가 볼 때 잘 썼지만 미국을 여러 차례 갔다 왔으니까 또 못 믿는 거야. 김영철이 이게 무슨 언젠가 미국을 통하도록 미국으로 튀도록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미국하고 내통하면서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그 불안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에서도 멀고 권력에서도 먼 아태위원장으로 지금 보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핵심 역할을 못해. 그 아태위원장으로 쫓겨가가 김영철은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사사건건 미국과 충돌이 있거나 트럼프가 압박을 가할 때마다 김영철이 나서가지고 한마디씩 해줘요. 지난 10월 28일에도 미국에게 트럼프에게 한 얘기가 영원한 친구는 없다. 미국 까불면 가만 안 두겠다. 이 김영철이 아태위원장 직함으로 얘기한 거예요. 또 11월 한 달 있다가 11월 28일에는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비핵화 협상은 없다. 그러나 미국의 조미 대화는 빨리 나오느라 북한은 바쁠 것 없다. 또 며칠 전 12월 9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럴 게 없다. 트럼프 당신은 말이야 망령된 넉달이다.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 행위하면은 모든 걸 잃을 거다 얘기하니까 잃을 거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잃을 게 없다 얘기하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끝에가 조심을 해요. 미국이 자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 거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니까 자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을 향해 아직까지 자극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 아주 꼬리를 낮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김 위원장도 당신에 대한 인식을 바꿀 거다. 이건 앞에서 뭐 망년된 넉달이고 더 이상 이럴 거 없다. 완전히 대들겠다 하는 거, 미국에 맞짱 뜨겠다 하는 거하고 톤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톤이 상반되는
톤을 내놓는 거는 뭐냐? 사실 미국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제발 돈줄의 문을 좀 열어달라는 거야. 그런데 왜 김영철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에요. 통전부 외곽단체인 아대위원장으로 총청지국장이 있고, 또 옛날 김원영이가 앉았던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있고 인민무력부장이 있는데 외곽단체인 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사방을 둘러봐도 믿을 만한 놈도 없어. 말을 시킬 놈도 없어. 그러니까 김영철이한테 이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최룡예의 위상으로 보면 최룡예가 김정은 대신 나와가 얘기하지만 최룡예에게 이 권한을, 이런 말을 할 권한을 준다는 것은 바로 김정은이가 최룡예 네가 내 대신에 정권을 책임지고 맡아라, 이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 같으니까 최룡예에게 이 말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최선이나 김영철 같은 미국과 상대해서 말을 하던, 직급은 지금 달라졌지만 이런 사람들을 시켜요. 최선희가 김정은에 대해서 위협이 될 가능성은 0%도 없죠. 그러니까 최선희를 시킵니다. 김영철 위협이 되지만 아치레 위원장을 시켜놨으니까 이 말을 시켜도 돼. 최룡예는 위협이니까 김평희를 데려다 놓고 최룡예를 지키고 인민무력부가 움직이는 거, 구태타를 하거나 나를 뒤엎을 모의를 하는 놈들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렇게 수족도 불편하고 말도 불편하니까 네가 그런 감시, 옛날에 김원호이가 하던 역할을 다 해라, 이렇게 김평희를 데려다 놨어요. 그 비상용이라는 건 뭐냐? 유고시 혹은 큰 문제가 생길 때 네가 일단은 이 정권을 가지고 중국과 미국에 협상을 해라. 저는 그 용도로 갖다 놨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평일이 진짜 집권하려고, 물론 이 부분도 있죠. 가다 놓은 고기 물 안 준다고 김평일을 평양에 갖다 놓으면 김평일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 김평일이가 김정은 눈앞에 안 보는 데서 김평일을 옹호하는 사람들, 동시에 반김정인 세력들이 손을 잡고 김평일을 망명정부의 위원장으로 옹호하는 그런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김평일을 데리고 온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걸 걱정한다면 저는 김정남이처럼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게 낫지 평양으로 데려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데려온 것은 김정은이 그만큼 지금 취약하고 자기가 언제 이 정권이 허물어질 수 모른다, 그리고 이 군부들이 간단치 않다라는 극도의 불안감, 그리고 미국이 자기에게 사실은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한 대응 체제를, 올터너티브,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남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에게 맡기면 김여정이 그리고 이설주, 김정은의 측근들이 살아남겠습니까? 그 남이라는 건 최룡예까지 들어가겠죠. 최룡예가 가장 큰 정적인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최룡예에게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급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정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김평일이 김정은에게 대해서, 유사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 내지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 그 존재가 지금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조국 아웃, 임종국 아웃, 백오는 흔들흔들. 그러니까 문재인도 한없이 외롭습니다. 김정은도 한없이 외롭습니다. 그 대안으로 김평일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다른 분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송영선의 분석이에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라든가 북한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자,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